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유니콘 팩토리의 고석영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올해 진행하는 연중기획 이제는 지방시대 글로컬 유니콘 키우자 시리즈의 세종편 영상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세종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지방에도 글로벌로 향하는 글로벌 수준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세종시에는 특히 국내에서 네로라 하는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율주행 산업으로 도시의 모습과 도시의 산업 구조까지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세종시의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의 핵심 플레이어 세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 A2G의 정승용 상무입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장 윤석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테크노파크 센터장 김선경입니다.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세종시 기업들의 성장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그런 혁신 거점 기관입니다.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특히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 그런 특화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스타트업들이 세종시에 지사 또는 오피스 같은 걸 설치를 하고 뭐 R&D도 하고 계시고 실증도 하고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세종 자율주행 벤처 스타트업들 생태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종시는 2019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제1차 규제자의 특구에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구 사업자로 해서 기업들 유치를 시작을 했고, 현재는 30여 개가 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세종시의 본사 또는 세종지사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TP에서 가까운데 국책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기술이나 정책 이런 것들은 국책단지에 있는 연구소들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기업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가까이에는 이제 세종 고려대 캠퍼스하고 홍익대 캠퍼스, 이제 내년부터는 이 근교의 서울대학교 포함해서 총 7개의 국립대학 공동 캠퍼스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약 2,500명의 학생들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저희 세종 TP, 세종시, 또 정부 부처, 또 연구기관, 학교가 하는 산학연구원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세종 TP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30개가 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일 수 있지만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이 그렇게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오토노머스 A2G도 그런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까지 성공을 하시고 오토노머스 A2G가 초창기에 세종에 실증 사업을 하러 오신 거로 들었어요. 그 세종에서 어떤 사업을 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년도에 이제 세종시에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중기부 규제자 특구를 중심으로 세종시에 있는 BRT 버스 전용 노선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을 하기에는 이제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이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이제 도로 환경이라든지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아직은 자율주행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구도심 같은 그런 곳에서 불법 주차라든지 예기치 않은 이제 오토바이나 노인분들이 계시면은 자율주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세종시에는 좀 신도시라는 이 장점을 통해서 아주 넓지 않은 이제 좁은 지역에 다양한 교통 환경들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 운전자들한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이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적합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송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네. 그 자율주행 버스 다시 상용화해서 운행을 재개한다.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세종시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제 자율주행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여타 지역이랑 조금 차별이 있는 거는 이제 세종시에만 존재하는 이제 BRT 버스 전용 노선이 있습니다. 네. 버스 전용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일반 노선의 버스를 자율주행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약간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BRT 노선의 이제 일반 버스랑 동일한 형태, 동일한 요금이랑 결제 시스템도 다 동일한 방식으로 현재는 이제 운전사가 버스 안에 이제 좌석에 탑재는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최초 사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뭐 체험하는 거나 어떤 뭐 실증하는 거나 테스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대중교통이 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최초에는 R&D 기술을 개발을 하고 R&D가 되면 이제 실증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자율주행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 서비스를 해요. 그거를 이제 오토노머스 A2G가 지금 시행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특히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 상용화거든요. 개인 차가 아니고 충청권 전체를 거쳐서 지금 이제 오송역에서 대전 반석역까지 가는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저희들이 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청주공항 그리고 카이스트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두 분께서 해주신 이제 그 세종시의 자율주행 어떤 생태계 그런 문화에 대해서 시작점이 중기부의 규제자율 특구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중기부가 도대체 어떤 지원을 해줬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지 궁금한데요. 중기부가 규제자율 특구를 통해서 규제를 해소해 주신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먼저 규제자율 특구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규제자율 특구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와 네. 그리고 제도하고의 어떤 간극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기 위한 일련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새로운 기술이 안전한지, 네. 왜냐하면은 규제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합리적인 규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죠. 기업의 활동보다는. 그래서 새로운 그 제품과 서비스가 안전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실증입니다. 네. 그 실증이 이제 제대로 끝나서 안전성이 확인이 되면은 임시허가라는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이제 완전한 제도 개선의 단계로 접어드는 게 전체적인 규제자율 특구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을 그 주제로 규제자율 특구를 추진해 왔었는데 거기에 그 이제 관련이 되는 법규들이 도로교통이라든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런 그 법규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실증을 할 수 있게 일단 허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지난 3월달에 이동체가 그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할 때 개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지난 3월달에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일부 된 그런 경우가 이제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규제자율 특구의 제도 개선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일단 세종에서 시작했던 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가 보시기에 세종 특구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특구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내부적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년간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를 세종시가 해왔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도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세종으로 많이 왔는데 그 기업들도 이제 규제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기술 개발에 이제 진력을 하게 돼서 기술력을 올리는 그런 신효과가 있었고 그 결과 그 실증만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400억 원에 달하는 뭐 투자라든지 고용 창출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 네. 그리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서비스나 좀 플랫폼 사업이 아니고 테크에 기반한 산업이기 때문에 전후방 효과도 훨씬 클 거라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실적의 주역이 또 오토노머스 A2G에서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토노머스 A2G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중기부에서 규제도 열어주시고 많은 지원도 해주셨는데 또 밀접하게 이제
가장 현장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 또 세종TP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종TP는 또 어떤 인프라들을 제공하고 계시는지, 지금 촬영하는 공간도 세종TP인데 이거 뭔가 되게 멋있거든요. 이게 어떤 곳인지, 뭐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시가 많은 인프라를 구축했는데요. 이곳이 그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 센터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세종 도심에서 실증을 할 때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관제도 하고 또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교통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5G 통신망을 통해서 차량한테 통신을 주고 차량에서 또 응급조치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 관리해주는 그런 관제센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관제센터가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세종시만의 좀 유니크한 거는 세종시는 빅데이터 관제센터라고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부터 중기부랑 협의를 하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앞으로.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차의 근본은 AI인데 AI의 또 베이스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좀 축적을 해서 데이터가 정말로 필요한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자 해서 지금 서버를 100대 가까이 지금 구축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세종시는 실도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세종시 자체가 테스트 베드 시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의 어떤 그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VTX 이제 통신 장비라든지 단말기라든지 도로의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해서 그런 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것이 세종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종시에 와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증을 하다 보니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경정비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충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2,000평 가까이 지금 자율주행 실증 지원 시설이라는 시설을 갖춰서 지금 이제 그쪽을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오토노머스 A2G도 대부분의 차량들이 거기서 지금 이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희들이 공유 오피스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벤처나 스타트 기업들은 사무실 구하기도 처음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벤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유 오피스를 마련해서 기본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툴도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주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상담도 하고 어떤 거를 세종시랑 같이 하고 싶은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주는 오픈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A에서부터 Z까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이제 새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예비 창업 단계나 뭐 이런 뭐 학생들 이런 수준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오토노머스 A2G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A2G가 지금 세종에서도 이제 유상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대구에서도 또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제 전국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종에서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하셨고 대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을 하신 거로 들었고 그렇다면 세종시에 대한 의미가 더 클 것 같은데 오토노머스 A2G가 앞으로 세종시에서 어떤 사업들을 좀 더 진행하실 건지 어떤 개발을 좀 더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지났던 이제 주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BRT 버스 전용 노선이고요. 올해부터 시작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 버스 전용 노선을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게 다른 지자체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세종시에서는 세종을 중심으로 현재 대전이랑 충북까지 계속 연장 노선으로 버스를 이제 이어가서 자율주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기부 차원에서는 혹시 뭐 세종시의 규제 자율특구 외에 세종시의 자율주행 벤처 스타트업들을 지원해 주실 부분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앙정부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만을 위한 어떤 정책을 내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을 하고 해외 인증을 실효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해외 혁신 클러스터들하고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골자로 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14개 지자체들이 모든 지자체들이 다 신청을 했고 많은 수가 이제 모빌리티 쪽에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어느 지역이 되든지 간에 모빌리티 분야의 어떤 글로벌 신 특구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숨어있는 현장 규제라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해외 인증이 필수적인데 네.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 해외 인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UL이나 CE 같은 해외 인증 기관들을 하여금 설계부터 네.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체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실증이 가장 중요한데 실증이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 특구를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실증 기반을 좀 닦아놨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정밀한 실증 결과를 내기 위한 그 시뮬레이션 실증이라든지 법제도의 어떤 특성상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우리 기업은 시간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해외 클러스터들이나 글로벌 기업들하고 어떤 협력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TP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AI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마음껏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잘 구동이 되려면은 반도체의 어떤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반도체 IP 기업하고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제 세종 TP에서도 이제 계속 벤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특히 이제 모빌리티 기업들 많이 지원해 주실 텐데 세종 TP는 앞으로 어떤 지원들을 더 늘려나가실 계획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모빌리티가 또 이제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차에 이제 저희들이 포커싱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저희들이 갖춘 인프라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뭐 지원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빌리티 전체를 확대하기 굉장히 유사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뭐 또 AM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확산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프라를 업데이트 해 나갈 거고요. 또 그런 기업들을 많이 또 유치하고 또 스타트 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종시가 국가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시티가 될 수 있게끔 세종시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는 일단 계획도시고 그다음에 기초 단체가 없어서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빠릅니다. 또한 이제 이런 정책이나 규제에 관련한 이제 중기부 같은 부처가 관내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살려서 이제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을 세종시에 와서 선도적으로 미리 실증을 하고 이제 크게 방향성이라든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안전대책을 세운 후에 국가정책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일환으로 이제 5-2생에 지금 이제 국가 스마트 시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래 모빌리티들이 실제로 이제 시민들하고 함께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착착 이제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세종시도 정책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 세종 그 자율주행 스타트업 생태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아까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내가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굳이 세종에 오지 않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원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특히나 이제 거기에 어떤 깃발을 들고 나가주실 선배 기업도 필요한데 오토노머스 A2G가 지금 깃발 들고 나가주시고 이미 선배 기업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종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창업이 되고 나아가 유니콘 기업까지 탄생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유니콘 팩토리 고석용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